자기에게 벌어진 일이 아니지만 마치 피해를 받은 아이처럼 네. 밥맛도 없고 음. 학교도 가기 싫고 네. 공부하기도 싫고 세상이 싫고 다 미운 거야. 왜 미워? 내가 그 피해받고 있는 그 아이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그럼 그거 엄마가 너무 안타까운 거야 이거. 네. 그럼 내가 나서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야 너가 한 일이 아니잖아 이렇게 해도 위로가 안 되고 네. 그럼 어떻게 해줄 길이 없는 거예요. 네. 또 고통을 겪는 당사자 중에 부모님들 또 다른 부모님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 폭력은 학생들이 이제 뭐 학교 생활을 하다가 뭐 사회 생활을 하다가 이제 벌어진 일이지만 네. 그 뉴스나 뭐 이런 심각한 학교 폭력도 있어요. 네. 아주 작은 것도 있지만 뭐 놀리고 뭐 이리고 뭐 왕따 당하고 뭐 이러면서 넘어가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학교 폭력이 생명을 잃게도 만들어요. 아이고. 또 엄마 아빠가 갖고 있는 직장도 멈추게 만들고 그리고 온 가족의 고통으로 남게도 돼요. 이거는 이제 많은 일은 아니고 가끔 그런 네. 일이 생기죠. 네. 그러기 때문에 학교 폭력을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왜? 어쩌다가 생명을 잃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네. 아,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심각하네요. 학교 폭력이 무섭기도 하고요. 그 한 가정을 정말 예,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네. 이따금 뉴스나 그런 거 보도를 통해서 보면은 정말 가정이 뭐 파괴된다 그런 용어를 쓰면 안 되지만 하여튼 네. 가정을 어렵게 만든다. 그래요, 맞아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하나 궁금해지는데 하나하나 우리 아이들을 보면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예쁜 아이들인데 왜 그런 폭력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 폭력의 대상. 네. 폭력의 대상은 정해 있지 않다. 요즘 그래요. 학교를 가면 어느 아이가 그 학교 폭력에 휘말리거나 가담하거나 그래서 피해를 입는지 네. 아무 이유 없이. 그래서 엄마 난 학교에서 잘못한 일이 없어. 난 다른 애를 놀린 적도 없어. 내가 다른 애 일을 안 도와준 적도 없어. 그런데 애들이 나를 왕따시켜. 왜? 무엇이? 정말 근데 그 요인들이 좀 구체적으로 보면 있을 것 같아요. 뭐 사회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시나요? 그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예. 정말 아니 뗐는데 연기가 날 수 있을까? 다들 그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유가 없어요라고 말해요. 그러면 네. 이제 가끔 이유가 없어요 하는 아이를 만난 적이 있는데 네. 그러면 그건 상처 주려고 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럼 이 아이의 사정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자, 이 아이 늘 그 폭력이나 그 뒤에 보면은 좋은 말은 아니지만 결손가정 이런 말이 등장을 해요. 네. 그럼 거기에 뭐냐? 엄마 아빠가 또 등장을 해요. 네. 그죠? 그러면 한 예를 구체적으로 들면 왜 그 아이가 그 아이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했니? 한 3일째 밥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3일씩이나? 네. 우리 엄마 아빠는 둘이서 야채 장사를 해요. 네. 그러니까 야채 장사를 하니까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아침 일찍 물건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엄마도 지쳤어요. 네.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중학생이 됐어요. 딸이. 그 엄마 기대하죠. 엄마가 밥을 좀 해놓으면 너가 좀 떠서 먹기를 바라겠죠. 네. 피해를 준 아이에게도 이유가 있겠죠. 왜 그랬는지. 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큰 일은 없어요. 네. 뭐 아이들이 학교 생활하는데 무슨 뭐 어른처럼 그런 심각한 일이나 그런 게 없겠죠. 뭐 그리고 크게 뭐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을 전부 다 일이 확산되는 것은 왜 때렸어? 왜 맞았어? 막 이걸 따지고 들어가면서 그게 확장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가해 아이든 피해 아이든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일이야? 네.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 무슨 일이 너를 이런 행동을 하게 했어? 하면은 그
그 아이들은 그거를 말한다. 음. 사실은 자기에 대한 관심이나 네. 자기의 그 사정을 말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가 많겠죠. 제가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어요. 네. 그래서 가해 학생에게도 너에게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니까 이 아이는 그 다음에 마음이 풀어지고 그 다음에 화해가 이루어지고 네. 원래 아이가 갖고 있던 그 따뜻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TV나 이런 인터넷 매체에서 폭력물을 행사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고 모방으로도 하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릴수록 모방을 잘하겠죠. 네. 그리고 그 모방을 따라해서 이제 어느 날 보면 자기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왜 그 폭력이나 그런 것이 연령이 저연령화가 되냐? 네. 어린 아이일수록 모방을 거르지 않고 그냥 따라하기 때문에 그런 네. 일이 벌어지죠. 지금까지 뭐 학교 폭력에 대해서 혹시 다른 폭력들과 구별되는 특징이 또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학교 폭력 정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네. 학생을 대상으로 네. 다른 일반 비행이나 범죄는 그 대상자가 뭐 학생이냐 아니냐 일반이냐 막 다 포함됐잖아요. 네. 그 일반 비행하고 보호해줘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해봤는데 학교 폭력이 더 나쁘고 더 아이들에게 많은 그걸 느끼는 게 학교 폭력은 그래도 학교에서 아이들 맨날 마주치는 친구들이고 다른 폭력은 학교 외적인 데서 또 이렇게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안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학교 폭력은 계속 얼굴에 부딪혀야 되는 사이잖아요. 그게 아이들을 더 힘들게 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겠죠. 네. 학교 폭력에서 이제 뭐 학교 폭력 위원회 열리고 이제 보면은 그 강전이라는 용어를 써요. 네. 강전, 강제 전학.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네. 누가 뭐 피해자가 전학을 가든 가해자가 가해자가 가든. 가든. 왜냐하면 그 학교는 뭐예요? 음. 거기에 모든 친구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걸 떠나. 음.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사는 사람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강제 이사하냐. 네. 넌 이 동네 떠나서 다른 동네 가서 살아. 나 여기 더 살고 싶은데. 근데 이 동네에 내 지인들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물론 뭐 전학 가서 거기서 적응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네. 적응 못하고 그 자기 친구들을 그리워하는 게 있잖아요. 전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강전 이런 사태가 생기기 전에 네. 그런 어른들이나 교육자들이 중재를 해가지고 네. 그 자기가 원래 다니던 학교에서 계속 학교 생활을 하면 좋겠다. 네. 그럼 아이 미래에도 좋고. 맞아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만 나누는데도 가슴이 아픈데 우리 당사자들은 얼마나 더 힘이 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쯤에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 위로해줄 노래가 수사님 한 곡 필요할 것 같습니다. 꽃잎 끝에 달려있는 작은 이슬방울들 빗줄기들을 찾아와서 어디로 데려갈까 이야 내가 알고 있나 무엇이 숲속에서 이게 신기한 게 이게 딱 한 곡만 들었는데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정말 위로가 그래요? 되고 치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두 수사님들과 학교 폭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두 분 어떠셨는지 소감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학교 폭력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네. 우리가 아직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많구나. 그리고 학교 폭력은 우리를 더 사랑해 주세요. 가해자든 네. 피해자든 이런 용어보다도 아이들이 학교에서
우리에게 관심을 더 보여주세요. 네. 라고 외치는 메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죠? 네. 네. 우리 수사님은 어떠셨나요? 폭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방 교육을 네. 돈보스코 성인께서 주창하셨던 그 예방 교육을 음, 학교 내 외에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네. 이게 실시하겠고 또 어쨌든 발생한 그 학교 폭력이라면 네. 이거를 어떻게 잘 추스릴 수 있는 지혜도 좀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노래가 필요한 거고 네. 그리고 체육 활동이 필요한 거고 네. 각종 이벤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조치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이 이렇게 누그러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네. 생각합니다. 네. 조금이나마 오늘 우리의 방송이 조금 다들 위로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우리 화면을 보시는 분들에게 자녀가 학교 폭력을 겪은 후에는요. 피해자 부모님들이 크게 한탄하시는 일들이 있다고 해요. 아, 그땐 왜 몰랐을까? 그때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랬구나. 뒤늦게 아이가 보낸 구조 신호를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이들은 분명 어떤 식으로든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요. 수상한 수사들이 청소년들이 현장에서 포착한 아이들의 시그널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의 오랜 친구 살레시오 수사님들과 함께하는 수상한 수사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아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신청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날게요.